안녕하세요. 솔티라이프입니다. ISA 계좌 가입자 수가 벌써 5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가입하신 계좌인 만큼 ISA 계좌가 만능 통장이다, 절세 혜택이 있다 등등 좋은 계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ISA 계좌가 일반 계좌에 비해서 왜 좋다는 건지,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등등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A 계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로 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능 계좌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가능한 것은 ISA 계좌가 정부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에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입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이 가능하고, 신탁형은 투자자가 상품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상품의 선정부터 교체까지 운용을 위임하는 유형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계좌는 저희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는 바로 중개형 ISA입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의 투자가 가능한데요. 다만 예금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ISA 계좌 내에서 예금을 가입하려는 목적으로 개설을 하신다면 중개형 ISA가 아닌 신탁형 ISA로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ISA 계좌를 개설하기 전부터 이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건지 예금 가입을 할 건지 사전에 정하시고 나서 개설을 하고 목적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ISA 계좌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ISA 계좌가 왜 좋은 건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비과세입니다. 목적에 따라 중개형 ISA를 개설하시고 나면 상황에 따라 또다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입니다. 일반형은 19세 이상 거주자를 의미하고, 서민형은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의미하고, 농어민형은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별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농어민형도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한 이 금액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장점,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ISA 계좌 내에서 A ETF는 3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B ETF는 100만 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A ETF의 수익 3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받겠죠? 그렇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3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해서 순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 과세의 이연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 또는 ETF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ISA 계좌 내에서도 자유롭게 매수,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반 계좌에서는 매도 시마다 바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ISA 계좌에서는 만기 기간까지 과세를 하지 않고 만기 시점에 과세를 하는 과세 이원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량이 많으신 분일수록 ISA의 절세 혜택으로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니 주식, ETF 등 투자를 하실 거면 이왕이면 세금 부담이 적은 ISA 계좌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IS 계좌로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 즉 최소 만기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계좌를 일단 만들어 두시고 사용하지 않다가 만기 기간 안의 어느 시점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해도 만기 시점까지의 수익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ISA 계좌는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때 3년 이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 ISA 계좌 내에 손실난 상품이 있으시다면 만기를 연장해서 다른 상품으로 수익을 내시고 손실났던 상품과 새롭게 수익을 낸 상품과의 손익 통산으로 순수익 금액을 낮춰서 절세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만약 만기 연장 없이 만기를 하게 되신다면 ISA 계좌는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현금화해서 수령하고 이것을 연금저축 IRP 계좌에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 안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닌 일부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원래 900만 원인데요.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줍니다. 즉, 최대 1,200만 원까지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고 활용도가 높은 만능 계좌이다 보니 당장 투자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ISA 계좌를 일단은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저의 경우에도 사실 ISA 계좌를 개설만 하고 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매월 일정 금액으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매수하고 있는데 저는 S&P 500을 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 연금저축 수령시까지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ISA 계좌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돈을 모아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혜택을 받아보기 위해 계좌 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다 허들이 낮은 ISA 계좌로 투자를 시작하셔서 나중에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하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능 계좌라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밀어주는 계좌인 만큼 상황에 따라 알맞게 잘 이용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